자, 166조 기출 예술 독해 3을 보겠습니다. 여기 뭐 이제 출처가 나와 있네요. 첫 번째 문단을 보시면 연주 요 단어가 중요하겠죠. 연주라는 개념이 의미를 갖게 된 것은 18세기부터이다. 일단 이렇게 세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일단 체크를 하세요. 왜냐면 다음 세기, 그 다음 세기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처음에 세기가 나오면 보시면 아니나 다를까 19세기, 그죠? 그 다음에 20세기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를 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특히 예술 지문은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세기가 뭐 무슨 세기 무슨 세기 무슨 세기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 이제 통시적 관점이 어쩌고 뒤에 문제는 없지. 통시적 관점이 어쩌고 뭐 이렇게 나와요. 통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통시적이라는 말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런 뜻이에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단어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통시적이라는 말을. 자, 그래서 18세기 이런 거 나오면 체크를 해준다. 자, 연주라는 개념의 의미를 갖게 된 것은 18세기부터 당시 유행했던 영향미학에 따라 음악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건 좀 중요한데 이게 그 음악이든 미술이든 패턴이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어떤 내용을 그릴 것인가 뭐 이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처음에 여기서 지금 18세기니까 한참 뒤긴 한데 애초에 저 멀리부터 가면 뭐 신들의 이야기, 신화적인 이야기 이런 거를 그립니다. 그림 같은 경우는 그러다가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서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그릴 것인가 또는 무엇을 나타낼 것인가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표현 자체가 중요해집니다. 표현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나타냈는가 요거에 관점을 중점을 두게 된다는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처음에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 시기의 연주란 그 감정, 여기서 그 감정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객관적인 감정입니다. 자, 이런 거 중요합니다. 이런 게 근데 존재할까?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객관적인 감정 같은 게 존재할까요? 뭐 아무튼 있다고 본 거죠, 그게. 그리고 이 시기의 연주는 그 감정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요걸 잘하는 사람이 연주를 잘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작곡자들은 그 감정을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감정을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겠죠. 연주자들은 그 감정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는데 여기서 하나 알아두실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주관 요것은 부정이란 뭐야? 자신의 생각이나 주관 요거는 부정이라는 겁니다. 그죠? 부정이에요. 이걸 드러내지 않고 선택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이 시기의 연주가 주관적인 감정을 드러내고자 했다. 이러면 틀린 거죠. 예,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주란 어쩌고 소리를 통해 악보를 객관적으로 표현한다. 객관적 감정을 드러내는 거니까. 그래서 악보를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작업. 청중들은 연주를 통해 작곡자가 제시한 감정을 감상했다. 됐죠? 자, 그런데 19세기 들어서 이제 바뀝니다. 작품미학으로 전환이 되면서 영향미학이 아니라 작품미학으로 전환이 되면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작곡자들은 음악의 내용을 지시하거나 표상하도록 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요. 오로지 음악 자체로서 고유한 가치를 갖는 절대 음악을 탄생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표현 방식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대신 동기, 악구, 악절, 주제의 발전과 반복 등을 조화롭게 구성. 요게 중요한 겁니다. 구성. 음을 이 동기, 악구, 악절, 주제의 발전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래서 형식에 의한 아름다움. 아까 얘기했죠? 표현이 중시된다고. 표현 방식, 형식이 중시되는 겁니다. 이렇게 음악에서 지시한 내용이나 감정이 없어지자
자, 그럼 이제 연주자는 어떻게 되느냐? 연주는 해석이 됩니다. 재구성. 그러니까 없거든. 작곡자가 어떤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거든. 그러니 그 감정의 몫은 이제 연주자의 몫이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연주자의 몫이 된 거예요. 연주자가 해석을 해서 그 감정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죠. 정리를 해볼까? 얘는 작곡자가 표현한 객관적 감정을 그대로 청중들에게 전달하는 것. 이것이 연주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쵸?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죠. 이제 작곡자들이 감정을 넣지 않기 때문에 연주자들이 음악을 해석한 감정을 전달. 자, 이렇게 됐죠? 네,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다음 보시죠. 20세기에 여기까지 하고 할 걸 그랬네. 네. 20세기에 들어 더욱 두드러지고 구체화된다. 자, 그래서 음악 전문화 현상 왜 이래? 음악 전문화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러면서 작곡자 연주자가 뚜렷하게 분리되고 연주자 가운데에서도 장르나 시대 또는 작곡자에 따른 전문 영역이 세밀하게 구분되었다. 이게 이제 전문화 현상이죠. 전문화 현상이 나타났다. 한 작품에 대해서도 수십 개의 음반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연주자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해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독자성을 강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연주자에 의해 재창조되며 왜? 연주자가 해석을 해서 전달하니까 그래서 청중의 감상은 이중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이중의 의미란 건 뭐예요? 작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형식적 아름다움 이런 것도 있지만 연주자가 해석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하면 세 문단밖에 안 되는 줄 알았으면 난 네 문단은 될 줄 알았더만. 자, 얘는 음악 전문화 현상으로 연주자들은 작품에 대한 주관적 해석 및 독자성을 요구받게 되었다. 갖추어야 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요구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음악은 작곡자, 연주자에 의해 재창조 아니고요. 재창조된 것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글을 읽을 때도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다. 그러면 이제 독자가 의도를 파악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자기의 경험과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독서라는 것을 작가와 독자의 대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독자가 이 작품의 어떤 재창조, 재구성, 재해석에 참여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음악만 이런 게 아니고 미술이고 뭐 문학이든 다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감상자들이 창조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죠. 어쨌든 얘는 감상자와 그 작가 사이에
중간에 있는 이 연주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주에 대해서. 그 다음 보시면 뭐 이거 채워보시고 전개 방식 요거죠? 논리적 비판 대비 절충 아니고 효용성 예찬 아니고 이거 아니고 네 그러니까 역사적 개관 중심 개념의 변천 연주라는 개념의 변천 시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역사적으로 계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